자, 2026년 2월 4일에 있을 경기죠.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피닉스 선즈의 맞대결. 지금부터 데이터로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이 분석은 경기 데이터랑 흐름을 보고 내리는 개인적인 예측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보내주시는 슈퍼 생스는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고 분석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길게 끌 거 없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종합해 봤을 때 이 경기에서 가장 확실해 보이는 예측은요, 바로 피닉스 선즈의 마이너스 3.5 핸디캡 승리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데이터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이 경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면요, 총 6단계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우선 두 팀이 지금 어떤 팀인지 정체성부터 보고요. 그리고 아마 이 경기의 가장 큰 변수가 될 텐데 누가 나오고 누가 못 나오는지 로스터 상황을 꼼꼼히 짚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는 어떻게 부딪힐지, 또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까지 본 다음에 이 모든 조각들을 딱 맞춰서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 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이 두 팀이 있는 서부 컨퍼런스,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잖아요. 이 정신없는 혼돈 속에서 피닉스와 포틀랜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단순한 1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지금 피닉스가 7위잖아요. 플레이오프 바로 가려면 이런 경기는 진짜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큰일 나요. 근데 포틀랜드는 어떠냐? 11호 겨우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턱걸이 하고 있는 데다가 심지어 최근 5연패 중이에요.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벌써 두 팀의 동기부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보입니다. 예전에 막 슈퍼스타들 모아놨던 그 피닉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거든요. 화려함은 좀 내려놓고 조던 오트 감독 체제에서 아주 그냥 톱니바퀴처럼 착착 돌아가는 시스템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도는 패스가 이 팀의 새로운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뭐니 해도 바로 수비입니다. 수비 효율이 리그 전체 5위예요. 이 숫자가 뭘 뜻하겠어요? 화려하게 이기는 농구가 아니라 절대 쉽게 지지 않는 농구를 한다는 거죠. 에이스인 데빈 부커가 없어도 팀이 어떻게든 버텨내는 힘, 그게 바로 이 끈끈한 수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포틀랜드는요? 리빌딩이라는 아주 넓은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 같아요. 최근에 팀의 핵심 선수였던 앤서니 사이먼스를 트레이드해버렸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 올 시즌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팀의 구심점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제 이 경기의 승패를 거의 80% 이상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바로 이 누가 코트에 나오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피닉스부터 보죠. 팀의 심장, 데빈 부커가 못 나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커 없이 치른 최근 5경기에서 벌써 3승이나 챙기면서 부커 없어도 이기는 법을 찾아냈거든요. 제일런 그린도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하진 않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딜런 브룩스입니다. 부커가 빠지면 이 선수가 제일 옵션이 되는데 최근 5경기에서 평균 20.7점을 그냥 폭격하고 있어요. 반면에 포틀랜드 상황은 한마디로 재앙 수준입니다. 팀 공격의 핵심인 데니 아부디아, 그리고 코트의 야전사령관 스코트 핸더슨, 이 둘이 다 나올지 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앤서니 사이먼스는 아예 팀을 떠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 코트 위에서 혼자 공격해야 하는 선수가 쉐이든 샤프, 딱 한 명 남는 겁니다. 특히 데니 아부디아의 공백이 정말 뼈아픕니다. 데이터가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부디아가 코트에 없을 때 팀의 공격 효율이 무려 14점이나 뚝 떨어져요. 이건 그냥 선수 한 명 빠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팀의 공격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의 초토화된 포틀랜드를 피닉스의 잘 짜여진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요리할지 전술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속도 전쟁입니다. 포틀랜드는 어떻게든 빨리 뛰어서 공격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피닉스는 절대 그걸 놔두지 않죠. 이 경기를 아주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리그에서 거의 제일 느린 팀 중 하나인 피닉스는 일부러 템포를 늦출 거고요. 그럼 공을 몰고 와서 공격을 조립해줄 선수가 없는 포틀랜드는요. 매번 공격 시간 다 쓰면서 억지로 슛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피닉스의 수비 교육은 아마 놀라울 정도로 간단할 겁니다. 딱 하나예요. 쉐이든 샤프만 잡자.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수비수들이죠. 딜런 브룩스랑 루이스 오닐이 돌아가면서 샤프를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게 할 겁니다. 포틀랜드의 유일한 공격 옵션이 이렇게 꽁꽁 묶여버리니 오늘 경기에서 포틀랜드 득점이 80점대에 머물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자, 이제 코트 안에서 밖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바로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전문가들의 돈, 우리가 흔히 샤프머니라고 부르는 이 똑똑한 돈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처음 시장이 열렸을 땐 피닉스의 핸디캡이 마이너스 2.5점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마이너스 3.5, 심지어 마이너스 4.5까지 계속 올라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전문가들이 포틀랜드의 로스터 상황을 보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겠는데? 피닉스가 그냥 이기겠다라고 판단해서 피닉스 쪽으로 돈을 막 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겁니다. 총 득점 기준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218.5점이었는데 이게 217.5점으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시장도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기 힘든 아주 빡빡한 경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양 팀의 핵심 공격수들이 빠진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흩어져 있던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우선 포틀랜드의 현재 상태를 다시 한번 보죠. 5연패 중인데 이게 그냥 5연패가 아니에요. 경기당 평균 15점이 넘는 점수차로 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운이 없어서 지는 수준을 넘어서 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피닉스에게는 딜런 브룩스라는 아주 확실한 카드가 있죠.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데빈 부커가 없을 때 딜런 브룩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득점 기계로 변신해요. 특히 지금처럼 수비가 약한 포틀랜드를 상대로는 오늘 정말 마음껏 본인의 공격력을 뽐낼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모든 증거가 정확히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틀랜드는 공격할 선수가 없고 피닉스는 리그 최상위권의 단단한 수비를 가졌고요. 심지어 시장의 스마트 머니까지 전부 피닉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최종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피닉스 선즈의 마이너스 3.5 핸디캡 승리. 물론 전반전은 좀 팽팽하게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쿼터가 시작되면 시스템의 힘과 선수층의 두께에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피닉스가 8점에서 12점 차이 정도로 꽤 여유롭게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한 팀을 달리게 하던 엔진 3개가 동시에 꺼져버린다면 과연 그 팀은 코트 위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